모든 것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루어지는 세상입니다. 그때그때 나오는 실시간 뉴스를 검색하고 또 사람들과 문자도 주고받고 심심할 땐 게임도 하고. 하지만 그러다 보면 한편으로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이건 중독 아닐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문제이기도 한데요. 오늘은 이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실태와 함께 문제점이 무엇인지 또 건강하게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심도 있는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패널 모셨는데요. 서울시 최초로 인터넷 중독 예방센터, 광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의 이정민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27년간 이 중독 문제 해결에 앞장선 중독 전문가,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현석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자, 광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가 서울에서는 첫 번째로 문을 연 센터 아니겠습니까? 네. 광진 아이센터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광진 인터넷 중독 예방상담센터는 예. 지방자치단체로서는 처음으로 서울시가 2007년도에 설립한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 예방상담 전문기관입니다. 예. 현재 위치한 광진구 이외에 성동구, 강동구, 송파구 지역의 아동 청소년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상담 사업과 예방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광진구에서 이제 자치구 최초로 만들었다 그랬는데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가 다른 자치구에도 또 있지 않습니까? 자치구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서울시가 그러니까 위치를 서울시가 광진구에 위치를 한 거고요. 예. 2007년도 광진센터를 시작으로 해서 2009년도 보라매 센터, 예. 그리고 2010년도 창동과 서대문 센터, 예. 2012년도 강북, 그리고 2013년도 강서센터까지 개소를 해서 예. 현재는 6개 센터가 서울 지역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공통된 사업으로는 상담 사업, 예방 교육 사업, 연구 예. 사업, 홍보 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그 밖에도 그 지역적 특성에 맞는 특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가 이제는 6개의 네. 권역에 이렇게 생긴 이유, 그만큼 인터넷 중독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인데, 사실 요즘 뭐 스마트폰 안 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 언론에서는 우리나라 스마트폰 인구가 400만이다 이런 뭐 4천만이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생활 속의 스마트폰 사용 수준 어느 정도라고 진단하십니까? 글쎄 요즘 그 스마트폰 없이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살 수 없죠. 없잖아요. 사실, 예.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이제 어떤 사람들의 경우에는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우리 생활에서 없으면 안 되는 그런 기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 뭐 어떤 분들은 사실은 기계라고도 생각을 안 하니까요. 예. 오히려 스마트폰이 사람보다 더 소중한 그런 어떤 물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지금은 스마트폰은 없으면 안 되는, 네. 우리 삶에서 없으면 안 되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제 5살짜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도 스마트폰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아마 뭐 밖에 식당에 예. 나가거나 이럴 때는 예. 스마트폰 마지막으로 정말 참다 못해서 제발 좀 앉아 있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안 주는데, 네. 뭐 이 친구가 뭐 5살짜리인데 벌써 뭐 다 마음대로 다운받고 네. 자기가 하고 싶은 게임 다 즐기고 네. 심지어는 엄마한테 가르쳐 주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인터넷 이용에 대해서 좀 이제 세세하게 알아보려고 하는데, 연령별, 성별, 이 구성비, 이런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나이가 어릴수록, 남자일수록 인터넷 사용 의존도 좀 높지 않습니까? 예전에 컴퓨터 게임이 한창 인기를 끌 때는 예. 남학생들이 상담이 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는데요. 요즘에 최근에는 스마트폰이 보급이 많이 되면서 예. SNS나 게임을 많이 하는 여학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예, 한국정보화진흥원 자료에 의하면은요, 예. 2016년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예. 여기서 자료를 보면은 청소년 스마트폰 사용의 경우에서 보면은 전년도 대비해서 고위험군, 잔재적 위험군은 0.5%씩 각각 감소를 했지만 예. 성별로 보면은 고위험군, 잠재적 위험군 모두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높게
높게 좀 아하.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네요. 학년별로 보면은 청소년 중에는 중학생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 이제는 이제 여자들이 조금 더 네. 과몰입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많아졌다. 네. 이건 아무래도 SNS의 영향이 좀 크다 이렇게 볼 수 그렇죠. 있나요? 예. 네.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스마트폰으로 주로 무엇을 하는지 좀 통계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네. 또 직업군에 따라서도 사용하는 뭐 빈도도 다르고 네. 또 사용하는 그런 용도도 다르지 않습니까? 네. 아마 같은 자료에 의하면은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컨텐츠였고요. 예. 게임, 웹서핑, SNS, 뉴스 검색 등의 순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직업별로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높았고요. 그리고 무직자, 서비스, 판매직, 사무직이었습니다. 아, 네. 지금 저 그래프를 보니까 한눈에 알 수 있는데 학생들이 확실히 많이 그 사용을 하고 있고 고위험도 높고 퍼센테이지가 지금 보니까 전문관리직 사실 저도 전문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도 사실은 휴대폰으로 뉴스를 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화장실에도 휴대폰을 갖고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라서 보니까 상대적으로 농업이나 또 이제 전업주부들 이런 분들이 좀 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누구든지 스마트폰 인터넷 사용 많이 합니다. 근데 내가 중독인지 아닌지 판가름하기 쉽지 않은데요. 인터넷 중독의 기준을 좀 알고 싶어요. 어느 정도면 위험한 수준입니까?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중독이라고 하면 강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 예. 그러니까 시간만 나면 호심탐탐 그걸 하려고 벼르고 또 예. 사용하게 되는 예. 것. 또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금단 증상이 생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예민하고 짜증이 나고 잠도 예. 못 자고 예. 뭐 이런 어떤 등등의 증상이 생기고 예. 또 처음에는 1시간만 해도 됐는데 이후에 지나면서 시간이 점차적으로 증가해서 예. 그 이전에 사용하던 그 양보다 많이 사용하게 되는 예. 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중독의 이제 그 정의라고 보는데요. 예. 일단 뭐 스마트폰에 중독됐는가 안 됐는가 개별적으로 그냥 본인이 아는 그 간단한 기준은 예. 내가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불안한가? 그리고 만약 내가 스마트폰을 좀 지니고 있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굉장히 예. 불안해지고 예. 실제로 스마트폰을 잃어버린 경우에 사람들이 멘붕이 왔다. 예, 맞아요.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이제 예. 이렇게 아니 표현들을 일정도 거기 다 들어가 있고 거기 전화번호도 다 아무것도 거기 할 수가 들어가 있고. 없잖아요. 그래서 예. 실제로 스마트폰이 내 곁에 없으면 굉장히 불안해지면서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 그 예. 멘붕 상태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중독 상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도 틀린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하여튼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기준은 지금 내 몸에 없거나 아니면 내가 그걸 보지 않으면 굉장히 궁금하고 그래서 짬만 나면 스마트폰을 좀 검색해 보거나 뭔가 봐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면 지금 이제 점차 중독 상태로 들어가고 있다고 예. 보셔도 크게 틀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아직까지 저는 뭐 말씀하신 거 보니까 의존도는 높지만 중독까지는 아직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테스트를 해보는데 지금 이제 그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도구가 개발이 많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청소년, 초등학교 4, 5학년 이상은 본인이 해도 되지만 네. 그 어린 아이들인 경우에는 부모가 또 체크해서 그 아이의 의존도를 볼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그 아윌 센터, 예. 그러니까 어디든지 아윌 뭐 센터 광진이든 뭐 예. 강서든 지금 뭐 강북이든 서울시 내 6개가 있는데 그 센터에 들어가면 그 자가 테스트 할 수 있는 그 란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거기 그렇군요. 들어가셔서 아주 어린 아이는 어머니가 아니면 본인이 이렇게 네. 체크를 해보시면 연령대별 네. 또 뭐 직업군 또 남성 여성 이렇게 나눠져서 테스트 해볼 수 있으니까 그 네. 도구를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본인이 하면 네.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좀 그 뭔가 좀 아닌 것처럼 그래도 하겠죠. 아닌 것처럼 이렇게 네네.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제 청소년들인 경우에는 네. 아이도 하게 하고 부모도 하게 합니다. 아, 이게 그렇군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뭐 아니라고 하고 싶으니까 네. 계속 뭐 노노 하겠죠. 그래서 네. 부모님들을 대부분은 이제 부모님들도 관찰자 평가를 하도록 하니까 혹시 이제 자녀 중에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인가를 알고 싶으시면 아까 말씀드린 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어머님이 체크를 하셔도 네. 지금 이 아이의 의존도를 알 수 있으니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인터넷에 빠진다거나 혹은 스마트폰에 빠지는 것 자체가 이
현대인들의 어떤 특징적인 어떤 행위로 비춰지잖아요. 네. 그 현대인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길래 이렇게 인터넷이나 휴대폰에 빠지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뭐 이유는 정말 다양합니다. 그래서 네. 뭐 여기서 딱 이거 하나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그 보통 그 전문가들이 말하기는 네. 이제 편리함도 있지만 굉장히 네. 편리하죠. 스마트폰은 정말 너무나 많은 정보를 우리한테 주고 또 우리가 그 사용하고 싶을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지만 대개는 이제 그 외롭거나 예. 그리고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 경우 예. 이런 경우에 이제 더 사용을 많이 하게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게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충동적인 경우, 이제 성격적으로 이 그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에 빠지는 그런 어떤 특성들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이제 아이들을 만나 보면 스마트폰을 사용한다고 해서 모든 아이들이 중독되는 건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기본적으로 외로움을 많이 타든지 그리고 네. 이제 충동적이든지 예, 이런 예. 어떤 특성들과 그다음에 그 가족 관계가 원만하지 않을 때 예. 그런 경우에 이제 아이들이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더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봅니다. 사실 뭐 현대인들이 지금 보면 다 파편화돼 있고 관계들이 그렇죠. 자꾸 단절되게 네네, 네. 되니까 네. 상대적으로 더 그렇죠. 뭐 예전에 그 근대인들보다도 더 네. 휴대폰과 같은 그런 자극적인데 몰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네. 열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TV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바보 상자라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TV가 그다지 그렇게 사람들을 많이 네. 바보로 만든 것 같지는 않고 어떤 면에서는 그 TV를 통해서 더욱더 현대화된 그렇죠. 네. 그런 교육을 받았다 이런 예. 그 분석과 평가들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인터넷이나 스마트폰도 다 어떻게 보면 새로운 그런 시대들을 열어젖힌 그런 문명의 도구고 거기에 적응해가는 과정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이 스마트폰이 다 나쁘다고 보지는 않죠. 예. 굉장히 장점이 많고 지금 뭐 그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정보를 쉽게 취할 수 있고 뭐 정말 많은 그 장점이 있지만 TV와 스마트폰의 차이는 뭐냐면 TV는 우리가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된 그렇구나. 특정 시간만 청취를 예. 할 수 있지만 예. 우리는 이 스마트폰은 정말 24시간 내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언제든지 그걸 볼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반복된 행위를 통해서 중독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고 보는 거죠. 그렇네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스마트폰의 기능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 인터넷 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도 예. 인터넷 중독이라는 용어는 저는 없어질 거라고 보고 예. 있고요. 모두 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동해서 스마트폰 중독으로 이제 다 저는 그 나중에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예. 그거는 편리성과 지금 내가 몸에 그 가지고 다닐 수 있다는 이것 때문에 더 중독의 위험성이 저는 더 높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 스마트폰 과몰입 혹은 스마트폰 중독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점을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먼저 건강상의 문제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알고 계시겠지만 수면 장애나 수면 장애. 그러니까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만성 경우도 피로. 좀 많죠. 그리고 거북목 증후군이나 손목 터널 증후군은 네. 또 일반적이고, 그리고 휴대폰의 진동이 울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진동을 느끼고 있는 유령 진동 증후군, 그리고 반복 즉각적인 자극적인 반응에만 반응을 보이고, 그리고 일상적인 거에는 무기력감을 호소하는 팝콘 브레인 현상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으로 문제도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대부분의 직업층에서 그 메신저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아마 그 대인관계에 대한 욕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거는 현실적인 그런 대인관계하고 온라인상의 대인관계는 또 차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대인관계를 온라인상으로 맺다 보니까 더 우울감에 빠지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현실과의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져서 가정, 학교, 조직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문제를 호소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 심한 경우에는 아예 외출까지도 하지 않고 예. 관계를 단절해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군요. 지금 그래프로 보셨지만 심리적인 문제가 가장 크게 네. 문제시 되고 있습니다. 대두가 되고 있는데
참 이 개인적인 문제점들도 많지만 사회적인 문제도 발생하거든요. 요즘엔 아예 그래서 사회학자들이 스몬비라고 하는 말을 만들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스마트폰에다가 좀비를 네, 더해가지고 네. 이거를 보고 좀비처럼 걸어다니다가 네. 교통사고가 난다든가 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고 있죠. 예, 요즘은 그래서 길바닥에다가 예. 그 보지 말라고 하는 이제 표시까지도 맞아요. 지금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사실은 이 스마트폰 중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일들이 예. 일전에는 TV나 뉴스에서 신문에서만 볼 수 있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 센터에서도 지금 보기 시작했다는 어떤 거예요. 예를 사례가 들면 있나요? 아이들이 어머니 목을 조르거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하. 그걸 못하게 했을 때 아이들이 이제 참지 못하고 어머니 목을 조르고 온 경우도 있고, 심지어 칼 들고 같이 죽자고 아이가 휘두르는 경우도 있고요. 예. 또 그 외에도 어머니 머리채 잡고 그냥 벽에다 찧어서 그 어머니 병원에 가시는 경우 등등. 요즘은 이런 그 센터에서도 쉽게 그런 아이들을 만나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전에는 그냥 집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그 문제의 정도가 너무 커지니까 예. 부모님이 아이를 이제 신고하는 그런 일들도 매년 이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아이를 데려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 중독의 위험도는 이미 넘어섰다. 우리가 이제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부모들 교육할 때도 아이들이 너무 심취해 있거나 게임을 하거나 할 때는 코드를 막 빼거나 그러면 가서 안 되죠. 끄거나 예. 하지 말도록 지금 예. 신신당부를 하고 있어요. 예. 아이들이 그냥 그거 하고 나면 벌떡 일어나가지고 어머니 밀치거나 예. 밟거나 이제 예. 이런 일들까지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 하여튼 요즘은 아이들이 도박하는 거 이제 불법 도박 이런 쪽도 지금 제가 만난 아이는 지금 고등학생인데 1억 원 이상을 한 아이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예. 신체적인 손상이나 이런 걸 떠나서 이제 도박까지도 아이들이 예.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고요. 예. 그 외에도 이제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음란물 예. 중독, 지금 야동을 너무 많이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예. 이 성중독으로 이제 넘어가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 스마트폰의 그 문제는 정말 너무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많습니다. 일단 그런 이제 중독에 빠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지금 이제 센터에 전문 상담사를 만나는 게 1번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일단 그 지역에, 서울 같은 경우는 지역에 가까운 센터들 가시면 좋고요. 또 서울이 아니더라도 스마트폰 쉼센터라든지 예. 그다음에 각 학교에 위센터라고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일단 데리고 가서 이 아이의 지금 중독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을 하고 네. 그 정도에 따라서 이제 그 전문 상담사와 함께 같이 이제 치료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어머니께서 해결을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럼요.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면 어머니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 물론 이제 부모님이 협조하고 도우면 좋겠지만 어머니만 혼자서 어떻게 아이를 해보려고 우리가 이제 보면 센터에 오시기 전에 아이를 달래보기도 하고 아이가 해달라는 거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지 때리기도 하고 많은 방법을 써보지만 그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학교든 지역사회 있는 시설이든 이런 전문 상담센터를 좀 꼭 방문하셔서 좀 물어보면 좋겠다라고. 예.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 그 상담 사례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조현섭 교수님께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그 사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시는데 이런 사례는 어느 특정 가정이나 특정 사례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너무 고민만 하지 마시고 전문 상담을 받아볼 것을 권유하고요. 요즘 아이들한테 좀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는 요즘 디지털 육아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거와 관련이 있어서 그런지 점점 더 저연령화되고 있는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그래서 아직 뇌가 발달되기 전에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감각적인 그 미디어 세계에 빠져들게 되면서 중독으로 갈 확률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그게 걱정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좀 안타까운 거는 이제 유치원 때부터 너무 학업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이제 중학교 1학년, 1, 2학년 된 친구들이
이 성인한테 나타나는 그 번아웃 증후군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담을 실시해 보면은 저 너무 그동안 열심히 산 것 같아요. 예. 이제는 좀 놀려고요.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게임 이런 데 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할 때가 좀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사실 스마트폰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많은 것들을 요구하는 사회가 문제 아닐까요? 네. 그래서 스마트폰을 도피하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네, 그런 것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부모들이 지금 그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게 아닌지 여쭙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부모님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부모님의 역할들을 보면은 역할적인 면에서는 열심히 하시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은 그 정서적인 친밀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요. 그리고 예. 아이가 진정으로 무엇 때문에 스마트폰을 그렇게 집착하게 되는지 예. 그걸 좀 귀담아 듣고 예. 그리고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은 저희 뭐 우리 5살짜리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끼리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느 유치원에 보내고 뭘 시키고 있는지가 그렇게 쭉 올라오지 애가 오늘 나하고 눈을 맞추고 어떤 일을 했다 이런 건 안 올라오거든요. 맞아요. 참 이런 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문제가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아이윌 센터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면 어떤 상담들이 이루어지는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시겠습니까? 우선 대부분의 청소년 내담자들이 예.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는 끌려오죠. 없습니다. 끌려오죠. 예. 예. 부모님에 의해서 끌려오는데요. 예. 그래서 처음 상담에서는 그 청소년들의 그 상담에 대한 거부감을 좀 줄이고 그리고 아이의 마음을 이해시켜주고 그리고 진정으로 자기 삶에서 뭐 어떤 것을 원하는지 예. 그걸 실천하기 위해서 작고 구체적인 과제를 선정하고 그거를 실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상담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상담의 목표는 스마트폰을 부모님들은 단절을 원하시지만 단절보다는 조절의 목표를 두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 청소년기 자녀를 둔 부모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함께 상담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자 스마트폰을 완전히 우리 삶에서 떼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말 현명하게 활용할 수 있기 위해서 꼭 지켜야 될 것 몇 가지를 좀 짚어주신다면. 이제 부모님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1시간씩 하게 해야 되는가 하고 묻는데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중독이든지 매일 일정한 시간에 하는 것이 중독의 지름길이거든요. 아, 그래서 그래요? 예. 그래서 매일 사용하게 하는 건 안 되고요. 제가 권하는 방법은 토요일에 일정한 시간. 근데 그 게임이 충분히 시간을 줘야지 뭐 2시간 해서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고 주말에 충분히 그 아이가 게임을 다 할 때까지 시간을 좀 주는 게 게임에 번아웃 할 때까지. 그러니까 어떤 어머니들은 뭐 1시간만 하고 또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아이는 또 나가가지고 PC방 가서 하고 오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PC방 가려면 돈을 훔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생기기 때문에 꼭 권하고 싶은 거는 매일은 안 된다. 그리고 주중에 이제 정해서 하도록 한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센터장님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스마트폰에 빠지지 않게 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한데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정말 그 아이들을 사랑으로 대하고 따뜻하게 대하면 훨씬 더 그렇게 큰 아이들은 덜 몰입을 해요. 확실하게. 그래서 집에서 이 아이가 스마트폰을 얼마나 사용하나 이런 거에만 연연해 하시지 말고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울 건가를 부모님이 고민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상담을 받더라도 아이만 받도록 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부모가 함께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요. 스마트폰을 어떻게 제한할까가 아니라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울까를 더 고민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래서 이 아이 연령대에 맞는 발달의 어떤 과업이라든지 그 당시에 해줘야 될 일들이 무엇인지를 부모님이 알고 해주는 게 더 좋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그 센터장님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말씀 좀 전해주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요즘 최고의 2, 3년 동안 그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상담의 의뢰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아이를 좀 제어하고 그 관리 육아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스마트폰을 사용을 하시긴 하지만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말이긴 하지만 아동 청소년기에는 스마트폰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를 자꾸 문제심만 찾지 마시고 이거에 대한 대안 활동을 통해서 대화를 좀 유도를 해 주시면서 그 아이 스스로 자기 조절 능력을 좀 키울 수 있도록 그렇게 키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윌 센터에서는 그 2013년도부터 그 스마트폰 111 운동이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1시간 스마트폰을 끄고 가족과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자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아이와 보드게임을 하면서 스마트폰에 있는 그 관심을 좀 돌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스마트폰에서 눈을 떼니까 그런 어떤 길이 생긴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금까지 광진 인터넷 중독 예방 상담센터의 이정민 센터장 그리고 총신대학교 중독재활상담학과 조윤석 교수 모시고 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